경찰이 확보한 3개월치 CCTV 영상에는 끔찍한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해 교사가 6살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아서 구역질을 하게 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가해 교사가 때리는 바람에 탁자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곁에 김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장애아이들을 상대로 벌어진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신고 접수부터 가해자 구속까지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아동보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2025년 2월 11일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죠. 경찰이 확보한 3개월치 CCTV 영상에는 끔찍한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해 교사들이 7살 아이의 목을 잡아 눌러 울음을 터뜨리게 하고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꼬집는 모습이었습니다. 가해 교사가 6살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아서 구역질을 하게 하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가해 교사가 때리는 바람에 탁자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센터 원장은 직원의 제보를 받고 CCTV를 확인한 후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피해 아동이 4명이라고 신고했고 해당 가해 교사 2명을 퇴사 처리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내 아이가 장애 아동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히 힘들다면서 우리 아이를 지옥 속에 넣은 꼴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여의 치밀한 수사 끝에 2025년 5월 23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전직 교사 2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센터 원장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검찰에 넘겨졌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 규모였습니다. 당초 4명이라고 신고된 피해 아동은 실제로는 6세에서 7세 아동 26명에 달했습니다. 무려 6배가 넘는 숫자였죠. 경찰은 이 센터에서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이 부모들은 아동학대가 1년 이상 지속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사들이 수사 중에 구속되었을까요? 구속 사유를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속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특히 법원은 범죄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죠. 이 사건에서 가해 교사들이 구속된 핵심 이유는 실형 가능성과 도주 우려입니다. 26명이라는 대규모 피해와 1년 이상 지속된 조직적 학대, 그리고 말 못하는 장애아이들만 골라서 때렸다는 악질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장 실무상 실형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은 도망갈 염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구속되는 것이죠. 자, 오늘 알아야 할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발달장애센터에서 아동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 더욱 강하게 수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여야 합니다. 더욱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서는 일반 보육시설 사건에 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원장은 본인이 직접 신고를 했는데 왜 같이? 원장은 아동학대를 했다는 것으로 지금 수사받는 것 같지는 않고 평소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송치된 걸로 보여요. 관리 감독 잘못했으면 벌금형을 처하는 규정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것도 잘못한 것 같다. 26명이면 엄청 많이 지속적으로 당하는데 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느냐. 관리 감독을 불성실하게 했다. 관리 책임은 별도여서 자기가 평소에 뭐 원장으로서 할 도리, 그러니까 뭐 아동학대 방지 교육 같은 거를 성실하게 법정 교육시키고 평소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이런 센터에서 순찰 같은 것도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저 모르는 데서 벌어진 일이라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소명이 통하면은 원장은 살아나는 거고 경위로 봐서 원장님도 충분히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본인이 근무를 불성실하게 한 부분이 있으면은 벌금형을 맞아요.
아마 이 부분에서 보통은 이제 교육 정도 시켰다라고 하면은 많이 면책이 되는데 이 경우는 뭐 26명을 1년에 걸쳐서 뭐 했다는 식으로 된다면은 너무 광범위해서 원장님이 나 모르는 데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사건이 커졌었던 것 같아요. 알 수 있었다. 아마 뭐 본인이 자꾸 시간 뭐 자리를 비웠던지 뭐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체크했다. 뭐 이런 점이 감안된 걸로 보여요.